감정평가론 기초 핵심 포인트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있잖아요. 1차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요. 이 기초 파트에서 거의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감정평가의 전체적인 뼈대를 잡는데 꼭 필요한 개념들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부동산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서 가치가 결정된다, 이런 건데 여기서 핵심은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에요. 쉽게 말해서 균형은 건물 내부 구성 요소가 서로 잘 어울리는지 보는 거고요. 적합은 그 건물이 주변 환경이랑 잘 조화를 이루는지 그걸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는 감정평가의 세 가지 핵심 접근법, 바로 3방식을 구분하는 겁니다. 원가 방식은 비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 다시 지으면 얼마 들까? 이걸 따지는 거고요. 비교 방식은 시장의 다른 거래 사례랑 비교하는 거죠. 주변 비슷한 건물이 얼마에 팔렸지? 이렇게요. 그리고 수익 방식은 미래의 수익을 기준으로 이걸로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를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따르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대원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시장가치 기준 원칙과 현황 기준 원칙인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장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로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를 평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감정평가의 기초는 가치가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이 3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감정평가론의 가치 형성 요인 분석,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부동산 가격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단순히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부터 동네, 그리고 그 집 자체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요. 자, 첫째, 분석은 마치진 하듯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가장 넓게는 국가 경제 같은 일반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대상 부동산이 속한 동네 분위기를 살피는 지역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 자체의 상태나 구조를 따지는 개별 요인, 바로 이 순서죠. 둘째, 분석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먼저 해서 동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 그리고 표준적인 쓰임새 같은 걸 파악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개별 분석에 들어가서 이 건물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법과 구체적인 가격을 딱 결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가치가 깎이는 이유도 이 분석 단계랑 연결돼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외부 문제,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고급 주택가에 갑자기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랄까요? 반대로 건물 내부 설계가 비효율적인 내부 문제도 있겠죠? 이건 기능적 감가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결국 부동산 가치 평가는 큰 그림인 지역에서 시작해서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좁혀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론의 핵심 3방식에 대한 기출문제 요약입니다. 시험에서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거의 매년 출제되는 파트인데요. 바로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에 근거한 세 가지 평가 방식의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원가 방식이에요. 이건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하는데요. 쉽게 말해 이 건물을 지금 당장 새로 지으면 돈이 얼마나 들까?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새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이걸 제조달 원가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그동안 낡아서 가치가 떨어진 부분, 즉 감가를 쏙 빼서 가격을 구하는 거죠. 건물이나 선박처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기 좋은 물건에 주로 쓰여요. 두 번째는 비교 방식입니다. 이건 시장성의 원리에 기반하는데 아마 가장 직관적일 거예요. 내가 평가하려는 물건이랑 비슷한 게 최근에 얼마에 팔렸나 보는 거죠. 아파트처럼 거래가 활발한 부동산에 딱이겠죠. 마지막은 수익 방식입니다. 이건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하는데 이 부동산이 앞으로 얼마를 벌어다 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미래에 기대되는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죠. 상가나 오피스 빌딩처럼 임대 수익이 중요한 부동산에 많이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각각 구한 가격들을 잘 비교하고 조정해서 최종 감정평가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감정평가론 기초 핵심 포인트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있잖아요. 1차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요. 이 기초 파트에서 거의 항상 나오는 질문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감정평가의 전체적인 뼈대를 잡는데 꼭 필요한 개념들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부동산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서 가치가 결정된다, 이런 건데 여기서 핵심은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에요. 쉽게 말해서 균형은 건물 내부 구성 요소가 서로 잘 어울리는지 보는 거고요. 적합은 그 건물이 주변 환경이랑 잘 조화를 이루는지 그걸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는 감정평가의 세 가지 핵심 접근법, 바로 3방식을 구분하는 겁니다. 원가 방식은 비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 다시 지으면 얼마 들까? 이걸 따지는 거고요. 비교 방식은 시장의 다른 거래 사례랑 비교하는 거죠. 주변 비슷한 건물이 얼마에 팔렸지? 이렇게요. 그리고 수익 방식은 미래의 수익을 기준으로 이걸로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를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따르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대원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시장가치 기준 원칙과 현황 기준 원칙인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장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로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를 평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감정평가의 기초는 가치가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이 3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감정평가론의 가치 형성 요인 분석,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부동산 가격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단순히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부터 동네, 그리고 그 집 자체까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요. 자, 첫째, 분석은 마치진 하듯이 3단계로 이루어져요. 가장 넓게는 국가 경제 같은 일반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대상 부동산이 속한 동네 분위기를 살피는 지역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 자체의 상태나 구조를 따지는 개별 요인, 바로 이 순서죠. 둘째, 분석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먼저 해서 동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 그리고 표준적인 쓰임새 같은 걸 파악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개별 분석에 들어가서 이 건물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법과 구체적인 가격을 딱 결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가치가 깎이는 이유도 이 분석 단계랑 연결돼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외부 문제,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고급 주택가에 갑자기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랄까요? 반대로 건물 내부 설계가 비효율적인 내부 문제도 있겠죠? 이건 기능적 감가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결국 부동산 가치평가는 큰 그림인 지역에서 시작해서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좁혀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론의 핵심 3방식에 대한 기출문제 요약입니다. 시험에서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거의 매년 출제되는 파트인데요. 바로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에 근거한 3가지 평가 방식의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원가 방식이에요. 이건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하는데요. 쉽게 말해 이 건물을 지금 당장 새로 지으면 돈이 얼마나 들까?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새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이걸 제조달 원가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그동안 낡아서 가치가 떨어진 부분, 즉 감가를 쏙 빼서 가격을 구하는 거죠. 건물이나 선박처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기 좋은 물건을 주로 쓰여요. 두 번째는 비교 방식입니다. 이건 시장성의 원리에 기반하는데 아마 가장 직관적일 거예요. 내가 평가하려는 물건이랑 비슷한 게 최근에 얼마에 팔렸나 보는 거죠. 아파트처럼 거래가 활발한 부동산에 딱이겠죠. 마지막은 수익 방식입니다. 이건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하는데 이 부동산이 앞으로 얼마를 벌어다 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미래에 기대되는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죠. 상가나 오피스 빌딩처럼 임대 수익이 중요한 부동산에 많이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3가지 방식으로 각각 구한 가격들을 잘 비교하고 조정해서 최종 감정평가액이 결정되는 겁니다.